지금은 그때 그 물피해 수해 입어가지고 플랫폼에 그 홀 이제는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제 그 홀은 없어졌어요. 네, 그 공간은 없어졌어요. 진짜 오랫동안 그 작가들이 한 뭐 5명 뭐 이렇게 거기 월세가 생각보다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위치가 좋았는데 서초원이었는데 작가들이 돈을 좀 모아서 내면 진짜 저렴하게 시간을 나눠서 이제 각자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슬프죠. 되게 오랫동안 그 홀 운영하는 친구가 되게 좋은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됐는데 다시 복구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수익을 남기는 활동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또 다른 방식의 또 지속을 하기 위한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그렇게 진짜 홀을 같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앞면만 있던 사람들하고도 조금 이렇게 교류하게 되고 그랬지 또 이렇게 흩어지고 나니까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각자 저는 제 앞길을 그들은 그들의 앞길을 이제 하면서 하는데 올해는 다행히 이제 진짜 레지던시가 되어서 또 올해 한 해는 또 버티게 됐고 내년엔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 그때 이제 막을 방법들을 찾으면서 공간은 있어야 되니까 그나마 이번엔 저는 솔로여서 근데 이제 무용수들하고 작업하면 당연히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이 연습실 대관을 무조건 해야 우리가 공연을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근데 이제 해야 되죠. 진짜 최근에 그러니까 이사 간 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몰랐다가 아파트 단지에 헬스장? 주민들 헬스장의 한쪽 편에 되게 작은 요가 그런 스튜디오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막 아이돌 음악이 나와요. 근데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한 거?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짬 날 때 이번에 올해 여기 입주하기 전에는 그 공간에서 계속 좀 워밍업하고 했었어요. 2012년 봄부터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너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임대료를 충족하는 그런 공간을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런 공간을 찾으러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봄부터 여름이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소나비를 피하느라고 처마 밑에 서 있다가 눈앞에
건물에 눈이 갔어요. 낡고 거대한 건물에서 쏟아지는 그 낙숫물이 엄청나더라고요. 서울에 이렇게 큰 굴뚝이 있는 건물이 아직도 있나. 너무나 생경한 풍경에 관리실에 들어가 물어봤더니 빈 공간은 있는데 임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구경만 한번 하겠다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의 그 수직에 가까운 계단을 통해 2층 공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날부터 10년을 양평동의 이 공간에서 머물렀습니다. 사람이 있을 정도로만 손을 보는데도 6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공간을 얻어놓고 무엇을 할까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은정 작가를 처음 소개받았고 그 후로 무엇에 홀린 듯이 10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긴 꿈 같아요. (10년) 동안 쉬는 날이 없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냥 가면 너무 좋고 늘 사람들이 드나들고 무언가 할 일이 생기고 집에서 나와 그 양평동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매일이 하루같이 늘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지냈는데 10년째 되던 해에는 뭐랄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때마침 지역 재개발에 맞물려서 건물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냥 잘 놀았다, 잘 놀다 간다 하는 마음으로 인디아톨 공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물레동으로 이전을 하고 뭐랄까 소위 예술공간이라는 명칭의 공간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동의 인디아톨 공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그 질문에 대한 그때그때마다 잠정적인 대답은 늘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맥락은 놓고 있지 않은데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예술도 시스템도 자본도 사람보다는 우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랄까 시공을 초월하는 가치는 사람만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감각할 수 있는 순간은 매 순간일 뿐이지 지난 시간이나 앞으로 올 시간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10년 넘게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흐릿하게라도 나갈 방향이 보이는데, 기존에 그 예술 공간이 갖춰야 할 많은 덕목들에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나한테는 공이라는 공간은 그냥 하나의 오브제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 하고 싶은 만큼 할 뿐입니다. 늘 현재 진행형이고 그냥 사건의 연속입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면, 공간이면 어디든 제 작업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페이스 셀이라고 하는 그 핸드메이드 필름 랩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곳은 2004년에 이제 시작을 한 곳인데, 저는 2007, 8년쯤 갔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서 계속 그 필름 촬영하고 현상하고 뭐 프린트하고 뭐 편집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셀은 그 워크숍을 계속 진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장소이기도 해요. 그 학교하고는 좀 달리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뭐 기술이 됐건 아니면 뭐 관심 주제가 됐건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항상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친구들의 어떤 다른 방식의 작업들, 필름으로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알게 되고 서로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커뮤니티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8mm 필름이 있었었는데, 그 부모님의 그 약혼식 있는 8mm 필름을 사실은 스캔을 하기 위해서 스캔을 할 수 있나 이제 알아보다가 알게 된 공간이고, 이런 필름을 촬영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그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나도 워크숍을 들으러 이 장소에 갔던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워크숍을 듣고 장비 쓰는 법이라든가 거기 있는 물건들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에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작업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계속 스페이스셀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필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가다 보면 거기 그 장소와 연결돼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뭐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 필름 작업을
재미있어 하고 계속 작업에 이제 쓰니까 작업에 필요하니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주 오래 전이지만 결혼 전에는 작업실이 있었고 그 작업실을 갖고 있다가 이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이동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작업실을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 영상 작업의 어떤 작업의 성격 특성상 저는 거의 촬영을 바깥에서 외부에서 많이 하고 아니면 스튜디오를 빌려서 하고 그렇게 촬영을 한 거를 가지고 편집할 장소 정도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 따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나갈 만한 뭐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편집 작업은 집에서 했고 그래서 따로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스페이스 3라는 공간에 정기적으로 올 수 있었으니까 그게 뭐 바쁠 때는 뭐 일주일에 5번도 오고 바쁘지 않을 때는 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쭉 계속해서 한 15년 정도 와서 작업을 했었으니까 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어떤 나만의 어떤 작업실, 나 혼자 쓰는 작업실이 그렇게 필요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공간은 이장욱 감독님의 사실은 사적인 공간일 수도 있는데 사적인 작업실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물품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개인 것들이고 개인적인 장비들을 사실 공유한다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를 되게 선뜻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유를 해주시고 이 공간을 공유해 주시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공간을 유지하는데 사실 비용이라든가 노력을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해요. 여기 있는 장비나 옛날에 아날로그의 물품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거를 고쳐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셀에 있는 많은 장비들은 사실 아날로그 장비들이고 이 장비들은 되게 오래된 것들이에요. 많이 낡았고 근데 이제 워크숍을 들으러 오는 친구들이 이제 이것들을 써야 되는데 워크숍은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와서 카메라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다루니까 장비들이 고장이 나기도 하고 계속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해요. 근데 계속 그걸 고쳐가면서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중고 물건 같은 것들을 다시 재구매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들을 보충해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보수하고 고쳐나가면서 쓰고는 있는데 항상 늘 뭐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니까 저도 그렇고 공유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 공간 그리고 이 물건들을 다뤄주기를 늘 부탁하고 그런 어떤 질서가 있어야 작업실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민자였어. 이렇게 파티션이 없었어. 요 횡하게 저기 요 벽이 없었고 요 벽도 없었고 요 벽도 없었어. 그냥 42평 그냥 그래서 그리고 요 싱크대 하나 있었고 그랬거든. 그거를 이제 들어오면서 용신이한테 인테리어 부탁해가지고 이 파티션 만들고 그래서 방 만들고 샤워실 꾸미고 주방 분리하고 그리고 바깥쪽에도 문을 원래 이게 복도거든. 요 문 말고 바로 앞에 있는 문 그냥 저 문이 없고 그냥 통로야. 복도 통로야. 근데 내가 이 복도에 새 캔버스도 이런 것들 쌓아놓는
창고 공간을 쓰기 위해서 문을 만든 거야. 5년 5개월이 됐다니까. 여긴 그렇게 안 비싸. 그래서 나는 뭐 수원이 좀 물가가 싼데 특히 이 동네가 요쪽 골목 여기가 상권이 좀 없어서 더 싸. 그리고 이 건물이 2층은 이게 약간 가건물 같은 거야. 샌드위치 패널이야 이게. 처음에 나는 콘크리트 건물인 줄 알았어. 1층이 이게 이 색깔이 원래 지붕 칠하는 색이잖아. 이 바닥이 원래 지붕이야. 여기다가 샌드위치 패널로 한 층을 더 올린 거야 나중에. 그리고 벽에 석고보드를 발랐는데 저 용신이 공사하러 들어왔다가 못 봤다. 형 이거 석고보드예요 이러더라고. 근데 뭐 여기는 작업실 공간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넓게 편하게 잘 쓰니까 겨울에 안 춥고 저 원풍기 틀면 따뜻하게 작업하고. 저번 작업실은 추워가지고 겨울에 작업을 제대로 못했어. 거기 그래서 15년 있었잖아. 그 주인이 그거 안 팔았으면 계속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뭐 주인이 거기 뭐 공장에 팔아버려가지고 왔지만 한적하고 좋고 여기 요 내부만 한 24, 5평이야. 요 내부만. 근데 여기는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쾌적하지. 그리고 이게 천정이 거기는 3m 60인데 이게 2m 70이야. 3m 60은 난방이 안 돼. 공기가. 근데 여기는 딱 적당해. 이게 낮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는 잘 얻었다고 생각해. 그런 거 하면은 적지 않아. 근데 그동안은 잘 어떻게 강의한 거랑 작품 판매해야 되는 거랑 해서 뭐 주변에 또 도와주신 분이 또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 근데 그러면서도 가끔 서늘하지. 95년부터 했어. 95년부터. 그래서 내가 가르친 첫 애들이 96학번이야. 아니다. 95년도부터. 그래서 내가 작년 2월 초까지 그래서 28년 했어. 만 28년. 학교 졸업하자마자는 그때 20대 후반이지. 1년 동안 봉천 팔동 저쪽에 그 최성민이 하고 1년 동안 같이 작업실 썼지. 근데 거기 성민이 형도 와서 나중에 살고 그 친구가 또 사람을 되게 잘 사귀어서 맨날 사람들 데리고 와, 친구 데리고. 그러니까 나는 피곤했어. 그래서 1년 지나고 계속 쓰면 내가 작업 제대로 못하겠다. 왜냐면 누가 오고 그러면 나만 쏙 빠져서 작업하겠다고 울 수 없잖아. 같이 좀 놀아줘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때 그 근처에 많았어. 그 한계륜이도 근처에 작업실이 있었고, 저기 윤영섭도 작업. 그래서 그때 재밌었는데 너무 막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만두고 한 2년인가 정청 선생님, 야, 그 지하에서 나는 잤다. 그 지하에 우마에다가 합판, 단단한 합판 이렇게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그 캔버스 짜이려고 사다 놓은 그 강목천 깔고 거기 침낭록에서 이렇게 잤다니까. 성민이랑 이렇게 이제 작업실 하고 내가 갈 데 없어서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좀 거기 작업도 여기서 좀 하고 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서 밤에 뭐 선생님 퇴근하니까 아니 어째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자고 2, 3일 거기서 자고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작업하다가 좀 늦을 것 같으면 거기서 자고 그냥 후배들 와서
뭐 같이 작업하다가 좀 한잔 맥주 한잔 하면 또 거기서 같이 자기도 하고. 이제 방배동에 조그만 작업실이 하나 생겼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돈을 좀 이렇게 모으게 돼가지고 그걸로 노현동에 화실 겸 작업실 13평짜리를 했지. 그때부터 이제 조그맣게 칸 막아서 한쪽에는 그림도 그리고 그 안에 또 처음에는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림 그리고 애들 그 좁은 데서 13명 바글바글하게. 그때가 오히려 이게 나가는 경비가 작으니까 돈이 모여지더라고. 거기서 한 5년 정도 하다가 그러다가 압구정동으로 갔지. 계속 월세를 올리는데 계속 월세 조금씩 올리는 거야. 근데 서동수라고 거기가 압구정동에 걔가 원래 배준성하고 같이 하시를 하다가 준서이가 먼저 그만두고 빠져나가고 동수 혼자 작업 하실로 애들 예원 애들 들어간 애들 가르치고 하다가 뭐 좀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거기 정리한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혹시 인수하겠냐. 그래서 갔더니 뭐 애들 한 명 레슨비 더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훨씬 넓고 그래서 거기가 36평인가 꽤 커서 그리고 거기로 갔지. 그래서 거기 6년 그러다가 나중에 서초동 거기 와봤잖아. 거기 2년 그리고 50대면서 화실도 접은 거야. 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작업실 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유가 없어서 그 좀 친한 선배 작업실에 좀 한켠에 들어가서 또 거기 프레스도 좀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작업실을 사용을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 근데 거기가 거리가 먼 게 좀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 이제 동네에서 막 구하다가 내 돈에 좀 맞는 어떤 이제 작업실이 아주 작은 작업실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아파트 상가의 1층에 있는 거기가 이제 바로 옆에는 세탁소 또 그 바로 옆에는 부동산 그리고 또 이제 1층이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막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뭐 막 물어보고 뭐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작업을 하지만 뭔가 상가 건물을 얻어서 있기 때문에 자꾸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한 3층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 그러니까 3층에 있는 작업실에 조금 여유도 좀 있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됐고, 거기는 또 이제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또 상가 3층이어서, 애가 사실 학교 끝나거나 학원 사이에 또 작업실에 와서 같이 뭐 간식도 먹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지금 작업실에 사실 이제 오게 됐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뭔가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여기 와서 뭐 또 학교를 못 가니까 내가 작업할 때는 이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얘는 이제 줌 수업으로 이제 뭐 학교 수업도 하기도 하고 학원 수업도 하기도 하고 뭐 또 숙제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좀 방이 좀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걔는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놔두고 나는 여기서 또 작업하고 뭐 그러면서 그 집이 가깝다 보니까 얘가 또 뭐 갔다가 왔다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여전히 이제 얘가 이제 학교를 가면 집을 대강 치워놓고 나는 작업실로 출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나는 또 다시 집에 가. 그래서 집에 가서 얘를 저녁을 좀 차려주고 또 학원에 라이드를 해준 다음에 다시 작업실로 오고 또 얘가 학원이 끝날 때쯤에 다시 얘를 라이드를 해서 나도 집으로 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가깝다라는 게 내가 계속해서 그냥 틈나면 올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뭐 육아나 이게 가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온전한 시간을 사실 내기가 아주 쉽진 않잖아. 근데 이렇게 집이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그만큼 짜투리 시간까지도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나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육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집 근처의 작업실을 계속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작업실에 있으면서 처음에 여기가 이제 3층이잖아. 이게 우리가 또 여자들이잖아. 근데 혼자 이제 밤에 늦게 좀 작업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게 가끔 2층까지는 외부에서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들어와서. 근데 사람들이 3층은 안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일부러 정말 오지 않는 한에는 이렇게 외부인 출입이 3층까지는 없다 보니까 또 그것도 은근히 좀 편한 것 같아. 여기 계시던 선생님이 어느 날, 야, 너 작업실 필요하지 않냐? 이제 그러셨던 건죠. 근데 그 전에 여기 계셨던 선생님의 어시던트로서 작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으니까 얘가 작업을 시작했으니 당신이 나가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었죠. 그래서 며칠 전에 여기 몇 년 됐나라고 생각 한번 해봤는데 한 2018년? 5월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년, 6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계셨던 선생님이 약 여기에 한 10년 가까이 계셨거든요. 작업장으로만 해도 한 15년, 16년은 작업장으로 썼던 공간이었던 거죠. 그냥 그래요. 또 할머니가 이제 엊그저께 요 앞에서 만났는데 그 할머니 어떻게 작업장 이거 없앨 거예요?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내가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은 여기를 다 허물고 공장을 하나 지고 식당을 만들어서 하고 싶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죽기 전까지는 하지 말아라. 나 죽으면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죠. 아,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 저한테는 되게 좋으니까. 그래요. 근데 참 작업실 이전에는 교회였다라고, 교회였을 때 저기 십자가가 있었던 거로 내가 띄어냈었거든. 예. 그리고 그 전에는 할머니한테 들었나? 뭐 돈사라는 얘기가 들어서 그래서 여기가 바깥에 온다고 실내 온다고 똑같아요. 겨울에 마이너스 10도면 실내도 마이너스 10도예요. 아, 왜 돼지들을 그렇게 춥게 키우는지 몰라. 그래서 작업실은 한 2018년쯤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 임 선생은 어떻게 그렇게 잘 버티냐. 뭐 사실상 그렇잖아요. 작가라는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뭐 작업의 가치로 그 가치가 어떤 금전적으로 바뀌어서
작가한테나 작업실로 오른다면 뭐 사는 데는 괜찮지만 그 가치성을 못 받고 그냥 계속 묻혀져 있다면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작가들은 되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지. 근데 저는 자고 일어나면 문만 열면 사무실이고 문 하나 더 열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고 일어나는 거는 자고 일어나는 거고 한 공간을 나옴으로써 내가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 공간은 일터니까 일터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을 열고 방에서 나올 때는 그 나태함보다는 정장은 아니어도 작업복으로 딱 갈아입고 작업 모드로서 바뀌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게 나눠져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생활하는 공간은 생활하는 공간이고 작업장은 작업장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된다고 말들을 하니까 뭐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모드를 지키려고 아침에 7시 전후로 일어나요. 그래서 운동을 하죠. 물론 태국에서도 늘 한 8km, 1시간 정도 뛰었어요. 그 루틴은 가기 전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만들어졌던 루틴이니까. 그리고 저녁은 되게 한 8시 전후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쯤 끝나면 이제 좀 생활인으로서 바뀌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질문하면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 작업에는 유리에 열을 줄 수 있는 가마라는 물체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작업을 먼저 여기서 다 해요. 원형 같은 거를 만든다. 그럼 원형 작업을 다 하고 그거를 이제 들고 날라서 가마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기본적인 아이디어 스케치를 어느 곳에서나 아이디어 스케치는 할 수 있지만 작업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마 이외의 것들은 다 여기서 하는 거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몰드가 필요할 땐 몰드. 그 다음에 제 작업에 되게 안 좋은 인간한테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남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제 작업장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리 섬유 같은 거, 유리 뇌화보드 같은 거를 막 긁어내면 분진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나 혼자 피해를 봐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좀 해대는 거는 제 작업장에서 하죠. 그래서 뭐 환경 보호에 맞게 다 뭐 쓰레기 처리하고 그래서 뭐 물리적인 물성의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못하는 작업만 여기서 하고 있어요.
나는 20년 된 거예요. 처음. 2004년, 5년을 처음 봤어요. 한국의 거의 가구 디자인과 교수, 목공의 교수, 뭐 디자이너신 분들은 거의 다 거쳐갔을 거야, 거의 학생 쪽에. 못 만드는 게 진짜 없으시고. 그러니까 일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큰 일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위험한 일이고 또 기계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조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기계 1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손이 목공이 어찌 보면 모든 제작의 필요로 하는 부분에 기초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목공 기술을 제대로 하면은 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금속도 가능해, 뭐 돌도 가능해, 뭐 다른 합성 자재도 다 가능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공 기술에는 딱 필요한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항상 그걸 강조하는데, 학생들 교육하면서도 이렇게 수직, 수평, 평행. 나는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 뭐 렌더링이라든지 스케치라든지 모델 메이킹을 해가지고 와서 이 장인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논을 하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쳐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동업자 같이 디자인을 같이, 솔직히 선생님하고는 디자인까지도 같이 한다고 얘기할 만큼 서로의 얘기를 좀 많이 잘 경청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만들다 보면은 느낌이 오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는 또 다른 작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다른 작가님들은 이렇게 여기 자주 와서 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업을 할 때. 근데 난 여기 와서 작업을 같이 하는 게 또 너무 즐겁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탄생하는 디자인,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게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계속 디자인을, 왜냐면 어떻게 디자인을 해도 만들어 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막말로 버릇이 잘못 들어서 항상 그렇게. 근데 나는 그런 선들을 추구를 하는 거고, 근데 뭐 그러는 거를 또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디자인 쪽에서도 좀 우리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직선이라든지 뭐 여기도 올게닉 쉐입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뭐 잘 맞춰서 해주신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딱 갖고 왔는데 선생님 표정이 별로면 흥이 안 나는 거지. 아 이거 별론가? 근데 거의 뭐 한 번에 되게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 이거 재밌겠는데 이 표정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작업이. 그러니까 좀 별로면 나는 고집을 해서 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그냥 신이 안 나서 이게 좀 별론가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근데 뭐 또 선생님이 얘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수용을 하시고. 좋은 부분만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본인도 이거 했다 그래도 이건 원래 한 작가 말이 맞아.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린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근데 뭐 또 내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지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거의 조금씩은 다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많이 변했다고 얘기하기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항상 어떤 걸 하면서 나는 중간에 계속 와보기 때문에 비례라든지 두께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항상 변형을 하지. (1975년도에) 개업을 했죠. 저기 미아리고개, 한문은 미아리고개에서 1975년도에 개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80년도 초반까지 하다가 1982년도에 여기로 왔어요. 여기 와서 지금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50년이죠. 목수 일을 한 지는, 목공 일을 한 지는 60년. 올해 딱 60년이더라고. 올해 나이는? 77. 그러니까 17부터 하신 거예요? 네. 17, 여맘때부터 일 시작을 했어. 목공소였죠. 길거리 목공소.
광주의 그 어느 길거리 목공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광주에서만 일신목공, 일신가구점, 그 다음에 또 양가구는 가구점, 또 다시 또 시내에서 목공소, 길거리 목공소에 가서 많은 일을 했죠. 하나, 둘, 셋, 네 군데 돌아다니면서 거의 뭐 어지간한 목공 기술은 다 배웠어요. 가구 뭐 이런 거. 전통부터 시작해서 현대 가구까지 거의 다 했던 것 같아. 18살부터. 그러니까 난 가장 그게 일이 잘 배워진 게 중학교 딱 졸업하고 가가지고 2년 동안 일을 거의 다 배웠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제일 잘 배워져. 눈으로 보면 본 대로 다 하니까. 옆에 기술자들이 하는 건 그대로 보면 다 하니까. 서울에 올라온 게 1966년 말 정도 됐게 아마. 1966년.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저 금호동서부터 시작해서 장위동, 또 하월곡동 이쪽에서 한 2년? 한 2년 했나? 2년 후 군대 갔죠. 그러니까 17살 시작해서 21살 군대 가서 4년이잖아요. 서울에서 2년. 군대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이쪽으로 옮기게 된 거는 1982년도에 사우디 수출품 삼한기업에서 사우디의 세계은행 총재 사무실 이게 오드그릴 칸막이가 있었어. 칸막이가 크기가 한 3m에 3m짜리가 25개였어요. 3m에 3m짜리 칸막이가 이렇게 벌집 모양 만들어가고 그거를 수주를 했잖아요. 삼한기업하고 협업을 해갖고. 그래서 5개국에서 경쟁을 해갖고 내가 그걸 우리 삼한기업에서 땅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장이 그때는 조금 미아리국에서 조그만 공장 10평짜리 공장에서 했었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약금 받았고 이걸 샀어요. 이 건물을. 그래서 그렇죠. 큰 목공소죠. 목공소보다 훨씬 일반 목공소가 큰 거지. 옛날엔 직원도 되게 많으셨어요. 옛날 직원도 뭐 한 10명씩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1991년도에 청와대 본관공사 중요 부분 다 했고, 학생들이 뭐 거의 전국에서 오다시피 했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공장 개업하기 전에, 그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군대 제대해가지고 간 곳이 그 학생들 작품을 하는 곳이었어요. 학생들 작품을, 그러니까 졸업작품을 제작해주는 업체였었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년 했었냐, 거기서 71년도, 72, 73, 74, 75, 한 4년 정도 가까이 거기서 학생들 작품을 엄청 많이 했어야죠. 정말 까다로운 것만 내가 또 맡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 작품을 보면 학생들 가르침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수지 가르침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도면을 보면은 그때는 뭐 작품 그려오면은 1mm가 틀릴사라 그걸 다 정확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나도 배우도 많이 배웠지. 그래서 재미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생활에서 보러 살아야 되니까 목적이 살기 위해서 사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건 진짜 이게 우리 그때 당시는 참 살기 힘들었잖아요. 이게 목공일 해가지고 성장해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수입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나마도 이제 학생들 작품을 보면서 좀 나아졌죠, 그게. 근데 그건 지금 세월이 가면서 다 없어졌대, 아주 그냥. 몇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기계화 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고 업체에서 하게 되니까 큰 회사에서 조그마한 업체들이 그걸 견뎌서 할 수가 없어. 그걸. 특히 또 임대료 비싸져 버리고 또 인건비가 비싸져 버리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차근차근 줄어진 거죠. 한 10여 년 전서부터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5년 전서부터